왜 어린아이들 보면은 잘 때 막 방을 전체를 헤매다니면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의정 씨 같은 경우도 혹시나 이렇게 어린애처럼 너무 피곤해서 그렇게 잠버릇이 안 좋은 게 아닌가? 네, 맞아요. 네. 몸부림쳐요. 네.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이 피곤하더라도 잠자리가 편하다면은 좋은 젖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피곤한 상태에서 잠자리 아까 베개 같은 게 안 좋을 때 사람이 좀 더 보정하기 위해서 돌아다닐 수밖에 없고 근데 그것이 좀 더 해결이 안 되고 또 악화되죠. 네. 그래서 오늘 좀 주제지만 베개를 제대로 사용해서 그 자체를 차단시켜야만이 우리가 자는 동안에 숙면을 취해서 면역 체계도 보완하고 그 다음날 좀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베개를 우리가 하루에 보통 3분의 1 정도를 수면으로 취하니까 그 수면 습관을 조금 도울 수 있도록 베개를 좀 조정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야. 제가 이렇게 타올을 이용해가지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터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집에는 수건 누구나 네. 있으시니까요. 자, 요 부위에다가 잠깐 누워보시겠습니다. 자, 목 부위를 네. 이렇게 수건을 말아주게 되면 이 보다시피 목의 부위가 조금 받쳐주게 되거든요. 자, 이 코 부분이 약간 얼굴 부분과 직각이 될 정도로 각도를 해주게 되면 좀 편안한 각도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동작을 하게 되면 불편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 불편하면 이 많은 정도를 조금 낮춰서 하셨다가 적응이 되시면 조금씩 높여주셔서 얼굴과 코끝이 90도 정도가 되도록 해주시게 되면 이제 목의 각도가 아주 좋아지셔서 불편한 증상이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되게 편한데요? 네. 되게 편해요? 네. 허리가 안 아파요. 이정 씨 같은 경우는 많이 움직이시니까 네. 이 옆부분을 수건을 가지고 네. 이 수건으로 조금 요 부위를 받쳐주고 여기도 이제 받쳐주게 되면 아무래도 회전시키는 부분을 좀 제한을 주거든요. 약간 감금을 해놓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자꾸 이제 이동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좋아집니다. 자, 지금 의정 씨의 그 베개를 맞춰주셨는데 시청하시는 분들도 누구든지 나만의 건강 베개를 직접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까? 네, 그럼요. 예. 네, 이 5mm의 비밀을 아신다면 누구나 건강 베개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건강 베개를 만드는 비법을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청객 중에 평소 잠자리가 불편하신 분들을 모시고 베개 처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소에 잠자리가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 신청을 받았어요. 미리. 너무 불편하다고 신청하신 분. 네, 저분. 그래서 베개를 아예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저도 이거 없이 못 살아요. 되게 잘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네. 오늘 얘기 듣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맞아. 이게 무슨 베개 이렇게 무거워요? 아니 안에 뭐가 들어가요? 거무콩을 제가 만들었어요. 제 나름대로 되게 과학적으로 한다고 한 건데 지금 오늘 보니까 저도 아직 못 찾은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제가 한번 상태를 보고 베개를 베는 것도 제가 한번 봐서 그다음에 진단한 이후에 한번 이제 베개를 바르게 베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옆으로 돌아보시겠습니다. 이제 확 돌아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 옆에서 내 몸 상태를 진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자신 어깨에 있는 부위, 요 끝에 있는 부위를 견봉이라는데 이 자리하고요. 이제 귀선 위치를 봐서 이 선을 그었을 때 이 위치가 딱 바른 경우는 우리가 위치가 정상이라 보고요. 여기보다 좀 앞쪽에 있는 경우를 우리가 거북이 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분은 어깨가 지금 이렇게 많이 두무스름하게 굽어 있으세요. 네. 이게 실제로 옆에다 보시면 이게 불룩하게 나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어깨에 있는 이제 어깨 날개뼈라 그러죠. 이 견갑골이 이 각도가 이렇게 많이 굽어지니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더 많이 돌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목이 거북이처럼 앞으로 나가 있으면서 약간 등이 약간 굽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굽은 어깨, 굽은 등, 일자목, 거북이목. 한 4가지를 갖고 계십니다. 이 베개를 베고 한번 보통 때처럼 한번 누워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콩을 데워갖고 처음에 대거든요. 전자레인지에. 그래서 콩 쪽을 어깨를 이렇게 대서 이렇게 지져줘요, 처음에. 네. 좀 딱딱한 부분. 네, 처음에 잠들기 전에 무조건 그걸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목이 아파요. 그다음에 조금 이제 걔가 풀 쯤 되면 이렇게 돌려요, 베개를. 옳지. 그러면 이제 높이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옳지. 그러다가 또 이제 옆으로 할 때 또 이걸 돌려요.
그러니까 계속 얘를 계속 쥐어짜나요. 이게 돌릴 때마다 높이가 달라져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 얘를 밤새 그럽니까? 밤새. 아이고야. 그래도 그나마 이 베개가 제일 낫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나마 여태까지 제가 라텍스도 써보고 다 해봤는데 이게 그래도 그나마 얘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으니까. 이제 베개를 자꾸 바꾼다는 뜻은 깊이 못 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좋지 않은 거니까 제가 조금만 이제 조정을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목 부분을 조금 받쳐주셔야 되는데 지금 일자목과 거북이 목이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너무 많이 높이면 처음에 적응이 힘드시니까 처음에 조금만 해서 목 부위를 먼저 받치겠습니다. 이렇게. 네. 자, 그래서 이 여기에 머리 부위는 또 이 목만 받치게 되면 목의 압력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네. 머리 부위는 가벼운 정도로 해서 자 이렇게 받치겠습니다. 집에 있는 네. 수건을 다 가져. 그래서 목의 압력이 처음엔 너무 크지 않도록 네. 그래서 이제 좀 적응이 되시면 그 다음에는 목의 높이를 조금 올려서 점점 적응해서 이제 코끝이 이제 직각이 될 때 잘 맞추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가볍게 올렸기 때문에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점점 각도를 좀 조정하셔서 직각이 되도록 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어깨하고 등이 좀 많이 굽었기 때문에 굽은 등을 그리고 굽어 있는 어깨를 펴주기 위해서 여기 수건을 접으셔가지고 네. 이렇게 길게 접겠습니다. 자, 조금만 일어나 보세요. 잠깐만, 일어나야 돼. 잠깐 일어나 보세요. 가운데다가 조금 이제 이 수건을 받쳐주시게 되면 네. 자 이제 한번 누워 보시겠어요? 네. 와. 자 이렇게 되면 굽어 있는 등하고 어깨 부위를 조금 더 이제 펴주는 역할을 하게 어때요? 됩니다. 아, 진짜 편해요. 네. 아, 정말 편해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목이 일자로 되어 있는 부분을 받쳐놨고요. 네. 이제 거북목도 같이 좋아질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 어깨 부위하고 그다음에 등 부위를 이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슴이 이렇게 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잠을 자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되면 기도가 확보되기 때문에 호흡이 좋아지시고 어깨를 펴주기 때문에요. 이렇게 한 2달 정도 베개를 베게 되면 네. 내가 이제 어깨가 언제 아팠지? 목이 언제 아팠지? 만큼 굉장히 증상이 좋아져서 굉장히 더 편해지실 겁니다. 근데 저도 저기 누워봐서 교정을 받았잖아요. 근데 일어나니까 눈이 되게 맑아 보여요. 이게 아까는 좀 이렇게 좀 머리 무겁고 그랬었는데 교정받고 나서는 좀 눈이 맑은 듯한 느낌? 그런 것도 제가 느끼는 게 지금 맞죠? 공감하는 네. 게요. 네. 누웠을 때도 그 느낌이 있었어요. 그죠? 이게 그 전에 이 위에 조명이요. 더 네. 이렇게 좀 환해진 느낌. 그죠? 네, 확실히 네. 있었어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게 네. 눕자마자 눈이 맑아졌다고 얘기를 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 이제 그 거북목이나 이런 일자목은 사실 뼈가 고정된 게 아니라 낱개가 7개가 붙어서 아코디언처럼 열렸다 닫혔다 할 수 있는 구조니까 그 주위를 싸고 있는 근육 근막들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니까 가변성이 있다고 일단은 봐지고요. 우리가 눈은 앞에 있지만 그 눈을 관장하는 그 뇌는 후두엽이라 그래서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자세만 바로 해서 혈액이 제대로만 뇌 쪽으로만 잘 가도 시각이 훨씬 좋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네. 목이 눈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말씀하시기를 목에 일자목, C자목 얘기를 하시는데 일자목이 왜 안 좋은지 좀 궁금하거든요. C자목이냐 일자목이냐는 옆에서 봤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정면을 볼 때가 아니라 옆에서 봤을 때 정상은 C자를 이루는 거고요. 등뼈는 역C자, 허리는 C자. 그러니까 네. 목은 C자이죠. 우리가 정상은 C자인데 일자목이 되면은 이 머리가 이 무게가 상당히 나갑니다. 5kg 이상 되는 사람, 머리 큰 사람은 더 나가겠지만 하여튼 예,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머리 무게가 나가는데 네. 그 무게를 목이 결국 받쳐주는데 그 기관 중에 근육이 있고 인대가 있고 후관절이 있고 디스크가 있습니다. 근데 C자일 때는 이게 균형을 이루어서 받쳐주는데 일자로 갈수록 디스크 쪽에 더 많이 무게가 가해져서 네. 일자에다가 좀 더 역시자로 가게 되면 결정적으로 디스크에 굉장히 무리가 가게 됩니다. 가뜩이나 우리가 얼굴도 더 나이보다 더 늙으면 더 속상하죠. 네. 근데 이거는 안 보이지만 굉장히 더 빨리 늙습니다. 일자목이 되면. 그래서 증상도 바로 알 수 있는 게 그 디스크까지는 아니더라도 역시자가 됐을 때 디스크 전 단계인데 그렇게 되면은 팔이 저립니다. 그러니까 MRI 찍었는데 디스크까지는 아닌데도 꼭 디스크처럼 똑같이 손이 저리고는 이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진행이 되면은 결국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목 디스크라 그래서 손저림증, 그다음에 날개 쭉쭉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이런 것들이 목에 의해서 올 수 있는 거죠. 그 출발이 일자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일자로
돼버린 목도 다시 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남 박사님? 네, 지금 보이는 엑스레이 사진이 일자목이었던 사람이 본인에게 맞는 베개를 찾아서 사용하고 난 다음에 정상적인 앞쪽으로 C자의 모양으로 다시 회복된 사진입니다. 저게 가능해요? 그래서 저기 C자의 커브는 이제 너무 각도가 커진 것도 문제가 되고 너무 작아진 것도 문제되기 때문에 각도가 한 40도 전후가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개를 머리에다 베지 말고 목에다 베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즉 그 얘기죠? 네, 목에다가 베개를 받치는데 네. 목만 받치면 머리 무게 때문에 도리어 목에 압박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목과 머리를 적절한 이제 압력을 다 받칠 수 있도록 조절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위치를 잘 잡아주면은 이게 이제 C자로 교정이 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베개가 이렇게 놀라운 비밀을 숨기고 있을 줄 몰랐죠. 네. 특히나 조양기 씨는 눈이 바짝바짝 그런데 향기 씨는 잠자리 편하다고 하셨잖아요. 아니요. 저는 항상 그 고민이 됐던 게 뭐냐면요. 제가 약간 목이 좀 유난히 긴 편이에요. 길어요?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목이 기니까 뭐 낮은 걸 비면 더 이렇게 좀 구겨질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목이. 그래서 높은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저는 항상 높은 베개를 선호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윗몸 일으키기를 만약에 하려면 고개를 뒤에서 이제 베개를 많이 받쳐서 이렇게 세워서 있는 상태가 유리할까요? 고개가 완전 바닥에 붙어 있을 때가 유리할까요? 약간 이렇게 약간 세운 게 세워주면은 좋겠죠. 네. 우리가 이제 그 윗몸 일으키기는 사실 복근의 힘으로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고개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근데 고개를 많이 들어야지만, 그러니까 베개를 높이 베야지만 편하다는 사람은 복근이 약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안쪽에 있는 속근육도 약한 데다가 목에 있는 이 C커브도 제대로 안 돼 있으면서 문제가 되면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네. 자, 그런 사람이 누웠을 때 과연 일자가 편하겠느냐 얘기죠. 그러면 고개를 많이 높여야지만 편하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머리나 목을 보고야 되지만 사실은 말린 어깨를 펴서 하는 자세를 자기 전에 많이 훈련을 하게 되면 잠자리도 훨씬 수월할 수 있다. 좀 뭐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벽에가 너무 높아도 좀 건강에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고침 단명, 그래서 높게 베면 좀 수명이 짧아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 이유가 벽에가 이제 높아지면은 네. 머리하고 머리를 받치고 있는 그 베개 사이에 압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뇌척수액이라든지 혈액의 순환에 방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요즘 같은 계절에 많이 이제 지금 찾아가시는 곳이 아마 찜질방일 건데요. 네. 찜질방에 가셔서 실컷 이제 사우나를 하시고 얼굴이 정말 막 붉어진 상태에서 그냥 높은 목침을 베고 주무시게 되면 건강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왜냐하면 목침 같은 경우에는 높을 뿐만 아니라 쿠션감이 전혀 없이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그야말로 그냥 압박이 돼요. 그래서 아마 느끼시겠지만 조금만 목침을 베고 있으면 후두부가 저린다든지 그러면서 약간 좀 혈압이 또 올라가실 수가 있어서 중풍으로도 또 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최근 한 대학 연구팀에서 발표한 논문이 좀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왜냐하면 옆으로 자거나 또는 베개 높이가 낮을 때 녹내장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녹내장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바로 아까 우리 베개 높이 자도 옆으로 자면은 낮아지거든요. 그러면 눈높이가 척추로 낮아지기 때문에 안압이 상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개가 낮거나 옆으로 잘 때 바로 안압이 상승해서 녹내장의 위험에 직면하고 바로 데이터로 인해서 결국 녹내장 위험이 발생이 증가한다. 따라서 잠자는 것이 중요하고요. 옆으로 자는 습관은 가능하면 지양해야 됩니다. 저는 그 코골이가 심해요. 너무 심하고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수면 검사를 다 하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옆으로 자라고 그래요. 옆으로 자면은 코골이가 좀 덜하다고 그러는데 근데 제가 15년 전에 디스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의사가 옆으로 자지 말라는 거야. 가급적이면 바른 자세로 자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진퇴양난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